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 이태원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잃으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재라면 반드시 책임자 처벌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세장 부분 참 오랫동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를 찍고 9월 29일 날 2,134포인트를 찍었죠. 약 40%가 급락을 하는 시장 흐름. 그 속에서 제가 10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닥칠지 알 수 없어서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이 9월 29일 2134포인트였었습니다. 자, 지금 234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약 10%가 올라왔죠. 자, 이제 저항선 부근에 놓여 있는 위치에서 이제 FOMC 회의를 맞이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PBR 0.5배, 역사적 정평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오면 뭐 합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주식이 다 골고루 10% 올라오면 좋은데 항상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도 섹터는 더 강하게 올라갔고 반면에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10% 반등하는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섹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니까 이제 코스피가 바닥이 나왔다. 아니면 여전히 악재가 많다라는 논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권사 10월 달 코스피 전망일 때 2000포인트와 2320포인트, 그죠? 뭐 이렇게 골고루 나왔어요. 이제 저항선 근처에 도달은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 저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역성장에 대한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들의 실적 하향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 뒷부분에 그죠? 항상 이 증권사의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TV에 나오는 우리들도 역시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가분들이 이런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거기에서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건 경기 침체를 빠뜨린다라고 해서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었던 부분.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메타가 급락하고 아마존이 급락하고 그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15% 기본씩 급락하는 흐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여러분들 안 보셔도 지금 다우지수가 급반등하는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는 10% 반등했다가 지금 5, 6%대의 반등 부분에 놓여 있죠. 자, 미국 시장에서 피봇 기대감,
그죠?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급등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속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이 어려운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내는 주식이라면 시장보다 더 좋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보다 못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기업들, 메타, 아마존 할 거 없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 강달러의 부작용. 그래서 미국 제조업체 전반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죠? 내일 새벽 2, 3시를 관심 있게 또 바라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10월 27일 날. 그래서 2.0%가 됐고, 또 한국 기준금리 이제 지금 3.0%인데 미국이 이번에 0.75bp를 올리면 11월 달에 4%.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빅 스텝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11월 전망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FOMC 회의에서 연준 인사가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 그죠? 좀 속도 조절 이야기할 거냐? 그런 기대감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압력, 중간 선거를 앞둔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자. 자, 여기서 하나 또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거 말고 이쪽 부분.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라든지, 그리고 10월 4일 날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오늘 어제 발표된 구인 구직 이 부분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월 4일 고용지표와 그리고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10일 날 또 발표를 하죠. FOMC 의장이 여태까지 한 말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번에 0.75bp를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 정도만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10월 10일 이 수치가 이 8.2%보다 뚝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치는 8.2 내외 부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10.7%로 또 계속해서 올라간 상황. 그죠? 에너지 가격도 많이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피봇 기대감을 섣불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일정 정도 시장이 주가 하락을 하면서 반영된 것이 아니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의 단초를 갖는 거지. 그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그죠? 앞으로 금리 인상 확실하게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오르면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다시 볼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가 됐죠. 그죠? 5.6으로 내려오다가 5.7. 참 소비자 물가지수 안 꺾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 4년임 된 이후에 지금 중국과 홍콩, 대만 패닉셀이 나왔죠. 어제 오늘 좀 급반등하긴 했었어도, 그런데
홍콩에서 그죠? 지난주에 3조 5천억 매도하고 뭐 난리쳤다라고 했었던 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외국인의 대만 주식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죠. 자, 이런 중화권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매수세가 일정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9월 29일부터 오늘 11월 2일까지 그죠? 한 4조 5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틀 정도를 소폭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 어제 오늘도 역시 5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큰 물에 있어서 일정 정도 개인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실적이 명확한 섹터 종목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리고 대형주 위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외국인들이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식을 순매수하기보다 특정 종목 위주로 매수세를 흐름을 보여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집중, 시가총액 집중. 큰 종목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 오늘은 시장도 비실한데, 그죠?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영해 근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습이죠.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죠? 사실 뭐 한미 이 훈련, 그죠? 대규모 이 공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NLA 이남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도 안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MSCI 정기 변경 전략과 관련된 부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11월 11일 날 발표하고 11월 30일 날 리밸런싱을 한다.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수 들어올 자금이 4,444억. 그죠? 그 정도 규모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 호가 가격 단위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아주 촘촘하게 호가창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그죠? 지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매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내년 말, 연말 부분 들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가는 또 녹아납니다. 그죠? 이 법안을 시행을 하고 대만이 1개월 후에 40% 급락을 했다는 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차별적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조세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11월 4일부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할 텐데 지금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어섰죠. 여러분들도 청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상장사 35%가 어닝 쇼크다. 그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먼저 시장이 안 좋은 만큼을 충분히 반영했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죠. 주식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펀더멘탈, 실적, 그리고 그 속에서 수급이 뒷받침되어줘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 와중에 생산과 소비, 투자 이 트리플 감소 흐름이 9월 달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뭐 주력 산업 재고 눈덩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그 이전 그죠? 몇 개월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아직도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11월 1일 어제 발표된 수출
10월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그죠?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게 되면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죠? 뚝뚝 떨어지다가 10월 달에는 그죠?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5.7%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또 수출로 수익을 벌여야 되는데 그죠? 이 반도체 중국 수요 위축 이 부분 속에서 반도체의 부진 그죠? 뭐 왜 그런지는 뭐 누누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안 좋은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뭐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니까 다 안 좋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지역별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중국 관련 주식보다는 미국 공급망과 관련된 주식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역별 수출액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유럽연합은 10.3% 증가했습니다. 미국 6.6% 증가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15.7%, 일본은 13.1%, 아세안은 마이너스 5.8%. 그죠? 중국 경기 부진 그리고 탈중국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10월 수출액 증감률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28.5% 증가했고 2차 전지 16.7% 증가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동차 28.5%나 증가하는데 왜 현대차, 기아차는 못 가는 거야? 그죠? 엔진 충당금으로 실적이 꽝 됐으니까 못 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뭡니까? IRA 법안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게 바뀌어야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컴퓨터, 가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다 줄줄이 사탕으로 마이너스가 심하다는 거. 그죠? 이런 섹터 부분에 접근하기보다 좋은 쪽 섹터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54개 상장사 의무 보유 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의무 보유 해제를 얼마만큼 하는지도 모른다면 주식할 자격 없습니다. 주식 접으세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대기업 시가총액 변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이 시가총액이 671조에서 541조로 약 19% 감소했습니다. 그죠? 반면에 LG는 120조에서 218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2차 전지가 이끌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죠? 포스코도 증가했고 반면에 카카오 그룹이나 뭐예요? 여타 그룹 부분들, 네이버 이쪽 다 시가총액이 확확 줄어든 거. 이 부분 속에서 산업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LG온설이 실적 장세의 선봉이다. 제가 9월 중순, 이 9월 2일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적 부분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죠? 리밸런싱과 관련된 수급 부분이 들어온다. 그죠? 2,977억은 지나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8일 4,444억 그리고 3,336억 12월 8일 이 라인 부분에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LG엔솔 보세요. 그죠? 시장이 9월 29일 날 2,134포인트를 찍을 때 저점을 만든 상황에서 뭐예요? 오늘 58만 5천 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죠. 40%가 되겠습니다. 약 한 달 2일 만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58만 3천 원에 3분의 1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잘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 왜 차익 실현을 했느냐? 어제 난리가 났었죠. 그죠? LG엔솔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G화학까지 어제 11%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분이 81% 갖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죠?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대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리고 완성셀에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올라가니까 못 올라간 섹터 내의 종목 부분들을 매수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항상 주도 섹터를 매매할 때 1, 2등을 하셔야 된다. 그죠?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빨간불을 낸 종목은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보였죠. 어제 장마감 무렵에 저는 이미 소재 쪽도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세가 확산이 날 때 남들이 다시 막 사고 싶을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사는 그런 매매 흐름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차 부품 빅4의 실적 라인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쪽 라인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제대로 주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완성차의 부분은 IRA 법안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느냐를 주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 부품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자, 완성셀과 2차 전지 소재가 막 올랐죠. 저는 지금 그쪽을 막 뒤따라가는 건 뭐예요?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LG 엔솔이든 삼성 SDI든 SK온이든 지금 미국과 유럽 쪽 라인 부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비 업체가 일정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4분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 수주 양산 진행 과정이 이런데 이거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네요.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제조 공정으로 보면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 흐름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업체들의 수주 장고 취입니다. 전국 공정업체에서의 수주 장고 취 여기에서 PNT나 CIS 이쪽 라인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조립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 에너테크나 DNT 그리고 이 활성화 공정에서는 그죠? 하나기술이나 원익 PNE 그리고 자동화 검사 이쪽 라인 부분에 또 종목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라인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전국 공정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 프레싱 공정과 또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나가는 회사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전체 시장 부분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한 종목은 그런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적을 점검을 하고 기술적 차트와 수급 흐름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식은 날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엄청난 노력 그 부분을 함께 갖고 가지 않으면 그래도 힘든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에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이 시장에 헌혈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MTN 밴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을 보실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FOMC 회의 그리고 각 섹터, 그죠? 낙폭과대 섹터와 그리고 주도 섹터 그 부분들 속에서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그것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확률적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